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알고 가십시다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저소음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스템 에어컨 저소음 모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시스템 에어컨 저소음 모드를 사용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저소음 모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알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A샷이다, B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에어컨을 설계할 때 이제 제작사에서 임의로 붙여서 서로가 알기 쉽게 하는 구분 기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TV를 만들 때도 샤시오의 구분 번호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지금 여기에서 쭉 이어져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같은 마력이라도 A샷이라 그러죠. UX A샷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면이. 이거는 3방향으로 열교환기가 붙어 있고, 이거는 3방향에다가 이만큼 더 열교환기가 이제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 기호로 A샷이다, B샷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의 저소음 모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시스템 에어컨의 저소음 모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저소음 모드는 실외의 팬모터 속도를 이제 제어를 해서 좀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능력은 조금 저하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팬의 바람 소리를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 에어컨의 저소음 모드를 왜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 기능은 능력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 않는 시간대, 즉 야간에 이제 사용하는 모드라고 해서 야간 모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기능은 특히 그 근처에, 주거지역 근처에 고마력의 에어컨들을 대량으로 많이 설치할 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고시원 옆이라든지, 우리가 실외기를 놓다가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저소음 모드를 세팅을 해주면 그나마도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감춰져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주거지역 밀집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이 기능을 한번 꼭 넣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이 에어컨을 설계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오든지 설치를 한 사람에게 전화가 오든지 꼭 오게 됩니다. 이 에어컨이 뭐 문제가 있나, 밤에 뭐 엄청난 소리가 나서 옆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에어컨을 뭐 못 쓰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민원이 한번 발생이 되고 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의 촉각이 에어컨으로 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설령 이제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야간 저소음 모드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그만큼 민원이 들어오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가까운데 주거지역이 있다. 특히 이 에어컨의 소음이요, 이게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있으면 이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상당히 큰 소리로 이렇게 에어컨이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이게 여름 모드인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뭐 이런 주택이나 아니면 밀집된 주거 지역에서는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이제 골치가 아픈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능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이 기능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제 고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좀 넣어서 최대한으로 소음이 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그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만 넣어주면 그나마도 소음에 대한 뭐 에어컨이 들어가면 소리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능을 넣음으로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소음 모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딥 스위치를 5번을 올리게 되죠. 올려서 03, 02, 1 좌우를 누르게 되면 펑션 키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면 빨간 버튼을 한번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03, 02를 뚝 누르게 되면 FN3가 나와요. FN3가 나오게 되면 다시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처음에는 오프가 되어 있어요. 그 에어컨이 그 처음에 출시가 될 때는 이게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설치할 때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또 능력이 다 되니까 이전 설치를 했을 때 이렇게 모드가 들어가 있는지 5번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B1부터 그 B12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A 샷이 아까 말씀드렸죠. A 샷이와 B 샷이가 소음 데시벨이 조금 달라요. 그게 이제 아마 열 교환기 면적이나 어떤 외부에서 열 교환을 해서 올라갈 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B 샷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1부터 P3 그리고 P10은 UXA 샷시는 그러니까 55데시벨, UXB 샷시는 59데시벨 이렇게 이제 데시벨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더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걸 할 때는 소음 이제 테이블을 참조하셔가지고 그 설치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설치 전문가에게 요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치하시는 분들이 미리 이걸 해주시든지 아니면 영업자분께서 그런 어떤 처음에 그 고객분들이 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를 설치하시는 우리 팀장님한테 이걸 알려줘서 이런 모드를 설정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설정하지 않을 때는 요 5번 내리고 이제 이 기능을 오프 상태로 하면 되죠. 오프 상태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숨겨져 있는 기능은 이 5번 딥 스위치를 올리고 이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의 RPM이 변경되어 냉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능력이 뭐 부족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망고초 생각인데 이 시스템 에어컨에 보면 실외기 쪽에는 이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 노트북 같은 데 보면 꺼져 있어도 항상 시계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전지를 넣어서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끔 만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없고 어떤 원리로 이게 동작을 하는가 하면은요. 주간 그 실외기에 온도 센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일 더울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여기 보면 쭉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연구원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 지금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적으로 쓰고 나면 이게 배터리가 다 그냥 닳아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충전용 배터리를 하나 집어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충전용 배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을 넣어주면
더 편하게 현장에 맞게끔 여기는 주로 이제 퇴근을 해서 주거 지역에 한 6시 반, 뭐 7시 그 사이에 식사하는 분들이 문을 좀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시간대부터 시작해갖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정밀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래지 않아서 이런 그 세부적인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될 겁니다. 이런 이제 기능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센서에만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눈을 감지할 때 이게 진짜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지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온도, 뭐 영상 5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초정밀한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설치 팀장님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